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사람 사는 모습은 어디나 비슷하고 또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위로도 받게 됩니다.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자, 이 시간에도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의 의견을 또 들어보기 전에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29살의 직장인입니다. 지금 남자친구와 사귄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넌 왜 그렇게 집착을 하니? 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이 무서운 건 제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들에게 들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집착을 하는 타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주말이나 퇴근 후에 당연히 남자친구와 약속을 잡고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데이트하고 헤어져 집에 들어가면 집에 잘 들어갔냐, 퇴근 전에는 또 퇴근하면 뭐 할 것이냐, 이번 주말에는 뭐 할 거냐, SNS든 전화든 물어보고 함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친구는 이걸 집착이라고 왜 그렇게 다 체크하냐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 남친이 저에게 넌 왜 그렇게 집착을 하니?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사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말을 또 듣다니 창피하고 절망스러웠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편은 아니었는데 또래 친구들을 잘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잘해준다고 하는데 친구들은 저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중에 여자친구는 아주 절친이다 라고 할 만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저에게는 컴플렉스였죠. 그래도 대학교 동호회나 직장에 들어와서는 먼저 저에게 사귀자는 남자들이 꽤 있었고 남자친구는 서너 명 정도 사귀었는데 늘 관계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고 하는 걸 보면 저한테 잘못이 있나?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꼭 남자친구와 만나야 하는 제 타입이 집착이라고 보여지는 걸까요? 사귀게 되면 자잘한 일상까지 다 공유하고자 하는 것도 집착인가요?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완전히 그 사람한테만 몰입하게 되는데 이런 게 다 상대방을 갑갑하게 하는 건가요? 지금 사귀는 사람은 놓치고 싶지 않은데 말입니다. 예전부터 주위에 이렇게 사귀는 친구들 보다 보면요, 남자건 혹은 여자건 왜 이렇게 집착을 하니? 라는 소리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사귈 때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성향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사람마다 다 심리적인 거리가 틀리는데 전 신혼초에 제 아내가 출근할 때마다 몇 시 오냐고 부담스럽다고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제 남편은 저한테 거머리라 그랬어요. 거머리가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네, 자꾸 떼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더 달라붙고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애착 유형과 이제 좀 연관이 돼요. 그런가요? 네. 애착의 유형이라. 또 그건 어떤 이야기인지도 조금 이따 들어보고요. 오늘 이 사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 먼저 곽지연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자기 성격이라서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착하는 걸 고치긴 쉽지 않아서 여자분이 다른 모임을 갔든 해가지고 남자친구만 바라보지 않고 좀 더 넓게 봐야 집착을 좀 덜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자기 취미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말에 맛집을 돌아다닌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그렇게 특정 취미를 가져서 자기만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거를 공유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일상에서 하나하나 다 자세한 부분까지 여기 자잘한 일상까지 다 공유하고자 하는 거는 뭐 약간 그게 서로 그렇게 공유하는 게 서로 좋으면 그게 뭐 집착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안 좋게 집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서로 이제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서로 잘 맞춰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맞춰야죠. 남자친구가 집착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뭐가 문제인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성향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 분명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친구가 별로 많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별로 그렇지 못했고, 특히나 같은 동성 친구 중에서 꼭 그런 친구 한두 명씩은 있거든요. 이게 배뿌 그래가지고 베스트 프렌드가 한 명씩 있기 마련인데 그것도 없었다고 얘기하시고, 분명히 사람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 약간 부담이나 어려움들을 느꼈다고 이제 본인이 알고는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애착 유형에 이제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애착의 유형. 유형이요? 네. 예. 안정형. 그다음에 이제 이분같이 불안정 몰입형. 예. 그리고 이제 거부 회피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려움 회피형. 먼저 요렇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네네. 보통 이제 어린 시절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왜 성장 과정 어린 시절도 쭉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네. 했냐면, 지금 이 남자 한 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남자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늘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이제 그 친구 관계도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유형이 그러니까는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제 이게 이제 애착 유형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애착의 관계가 어떤가 어린 시절에 이거 네. 그 영향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유아기 때 섬세하고 일관된 보호자의 양육 네네. 그 안에서 안정되게 이런 그 건강한 애착이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애착이라는 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애착의 유형에 대해서도 4가지 들어봤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어렸을 때 이렇게 늘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또 함께 해주었을 경우에는 그냥 그런 관계 자체가 좀 편해지는 것이 있고, 안정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안정적이게 되는 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를 누가 방치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너무 관여를 한다든가, 너무 간섭. 관여한다던가 네. 인정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사람을 만나는데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인간이 이제 최초로 태어나서 맺는 인간관계, 애착관계 부모거든요. 네네.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걸 꼭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그 이유 뭐 한 가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것을 성격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고. 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이러는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들여다보는 작업을 좀 하셔야죠. 예. 그러게요. 예. 이게 이제 이런 그 인간관계에서 혹은 이제 특히나 이성관계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겨나면서 나의 성격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네. 그나마 그때 조금 이걸 한번 좀 바꿔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보는 거 이전에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네네. 관찰하고 살펴보고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런데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 인간관계에서 거절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걱정?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자꾸 불안의 요인들로 다가오면 상대방한테 아까 이제 제 고백을 잠깐 했잖아요. 제 남편이 저보고 초기에 이제 거머리라고 거머리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붙고 싶은 이런 심리들이 있는 거죠. 예. 불안하니까 되려 더 그럼요. 자꾸 집착을 하고 몰입을 하게 되는. 네. 네네. 그렇다라고 봐요. 이분이 지금 불안하기 아하.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인간한테 불안이나 공포는, 적당한 불안이나 공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지나쳤을 때, 그죠? 일상적인 생활에 조금 문제가 생길 정도로 이제 높으면 그 원인이 뭔가 큰 밑거름을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부모님하고의 애착 관계, 그리고 또 형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혼자였을 때 뭔가 유쾌하지 않았던, 그죠? 뭔가 공포스러웠던 그런 경험, 기억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예. 편치 않은. 않고, 그러니까 네. 누군가한테 자꾸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면 다 귀찮죠. 네. 적절한 친밀감까지는 좋은데 네네. 지나치게 나한테 막 다가와서 너무 관여를 하거나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그 심리적 거리 그 안으로 너무 깊숙이 훅 들어오려고 들어와서 그러는 사람들이 그럼 있으면. 상당히 좀 불편해지는 거죠. 예.
말 그대로 그런 경우에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만나서 친구라는 게 그냥 서로 보면 반갑고, 예, 또 안 보면 괜찮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연락해서 뭐 하냐, 어디 있냐, 무슨 뭐 같이 뭘 해야 되지 않느냐, 피곤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한쪽에서는 관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 하나 상처받게 돼 있고, 거기서 또 아주 서로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이분이 집착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집착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분명히 국어사전에서 나타내는 뜻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사람마다 어디까지가 집착인지 아닌지가 그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나눠봐야 되는데 네네. 이성 간에는 예를 들면 자기를 따라오는 남성들은 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신체적인 매력이든 외모든 그런 또 매력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관계가 오래 못 가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이분이 만약에 이제 회피형 이제 여기는 몰입형이잖아요. 불안정 몰입 한쪽은 몰입하고 한쪽은 이제 회피하는 쪽으로 가면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추격자와 도망자 관계가 돼요. 예, 이 관계 설정이요. 예.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누구는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한쪽은 이제 도망가려고. 왜냐면 숨이 막히니까 이제 숨이 막히니까. 도망가려고 하고 네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개인의 그런 성향 내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그 네. 애착의 유형 뭐 이런 부모님하고의 관계 뭐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러지라고 하는 걸 살펴보는 거 첫째.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관계의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죠. 네. 관계의 문제 뭐냐면 이 남자친구가 지나치게 이 지나치게 조금 심드렁한다 그래야 되나요? 좀 주말에도 연락을 자주 안 한다든지 이런 그럴 유형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런 네. 유형인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이 사귀는 관계, 연인 관계에 대한 설정 자체가 네.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이분은 우리가 이제 사귀는 관계면 주말이면 같이 만나서 영화도 봐야 되고 네네. 몇 시에 시간을 들어왔는지 보내야 되고. 예, 관심도 확인해야 가져야 되고. 되고. 예,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왠지, 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자꾸 입을 다물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없죠. 언젠간 그 문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이분이 하셔야 될 게 네. 나를 좀 제대로 아는 거, 분석하는 거. 네네. 그게 이제 상식적인 면에서 조금 좀 쉽지 않을걸요. 네. 그런 면에서는 혹시 전문가나 상담자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도 하고 네. 두 번째는 그 남자친구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네. 그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래서 조율을 하셔야죠. 네네. 우리가 밀당 그러잖아요. 쉬운 말로. 고무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네.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적절히 좀 밀고 당기기도 하고 네네. 내가 좀 튕기기도 하고 뭐 예를 네네. 들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지혜죠. 무슨 뭐 남녀관계 사귀는데 그렇게 머리로 계산을 해서 무슨 작전 전략이냐 그건 아니죠. 지나치지만 않으면 그게 지혜일 수도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그게 조율이 안 돼요, 소장님. 근데 그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잘 될 수 있는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남자친구뿐만 네. 아니라 몇 번 그런 경험이 있고 몇 번 똑같은 집착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정말 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죠. 네네. 그럼 필요합니다. 딴 거 다 좋은데 그 부분 때문에 상대방을 못 견디게 만든다 그러면 자 그렇다 그러면요 이게 내가 조금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인간관계에 있어서 집착을 한다. 집착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이 보였을 때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렇다면 어떤 좀 연습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지 될까요, 이게? 저는 이제 이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가, 내 눈앞에 안 보였을 때 본인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조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 편안한, 그러니까 단지 함께 보내고 싶어서 이게 관심인지 아니면 불안의 요인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건지. 그러니까 같이 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같이 뭘 함께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그렇죠.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의심되고 걱정되고 네.
편치 않고 이게 더 강한 건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냥 사랑하는 관계니까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런 감정이면 저는 그 시간에 이제 조금 좀 편지를 쓴다, 혼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서 그 사람을 좀 그리워하는 그런 건강하게 네네. 그리워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너무나 이제 내가 좀 불안하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초점을 자기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 남자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네네. 본인의 감정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전문가하고 좀 이렇게 대화해보면서 네네. 자기를 조금 잘 가다듬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이제 계속 나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데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그냥 기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불안도 있고 공포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거든요. 네.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왜 이러지 그걸 알아야 상대방이 지금 어떤 기분일지 왜 저러는지가 분석이 돼요. 네네. 내 감정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절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예.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요. 영화도 봐야 되고요. 음악도 들어야 되고요. 맛집도 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대체로 뭐 심심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그런 걸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딱지를 붙여가지고 네. 빨리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는 말고 네네. 어떤 때는 그 감정에 차분히 자기가 한번 좀 젖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음악을 들으니까 네. 아니면 그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써보니까 네. 그런 감정이 조금씩 옅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잘 들여다보고 내 감정을 좀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 거죠. 취미 활동도 좀 한번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그 남자친구하고 인간관계 모든 것을 다 몰입하지는 말고 네. 부모도 계시고 형제도 있다면 또 다른 친구하고도 함께하는 시간도 좀 나눠보고 그래서 적절히 좀 분산이 돼야 네. 그죠? 건강한 자기가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 김숙희 원장님은 네. 이제는 거머리 안 하시나요? 이제 반대가 됐죠. 아, 그래요? 오히려. 네. 자꾸 남편이 귀찮게 그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그 초기에 이제 저도 왜 네. 이렇게 내가 네. 불안한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 자신을 많이 살펴보게 됐어요. 그런데 아하. 거기에 일조를 한 게 이제 사실 남편이에요. 예. 남편이 저를 계속 힘들게 함으로 해가지고 제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됐고, 네. 일단은 어떤 이유에서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이건 또 나중이건. 그래서 네. 이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가지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또 도구가 되는 거야.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극도 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굉장히 절박하게 느껴져야지만 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지. 너무 여유가 있고 괜찮은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하고 직면하기가 어려워요. 네네. 지금 이분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됐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이 네. 타이밍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 고민을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